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조체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 입력받는 거 이렇게 스캔해 버렸는데 그냥 다시 이렇게 뭡니까 초기화 시키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패싱은 무조건 콜 바이 레퍼런스로 하는 거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컴파일로 실행시키면 이제 이런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들 뭔가 눈에 거슬리는 게 좀 있어야지 돼요.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야 되겠다. 자, 뭐가 눈에 거슬리느냐? 여러분 프로그래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프로그래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키보드 치는 거예요. 키보드를 한 글자라도 덜 치는 걸 좋아합니다. 더 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프로그래머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맨날 의자에 앉아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면은 치질 생기죠. 그 다음에 맨날 키보드 두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젊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못 느끼겠지만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을 계속 코딩만 하면서 키보드를 두드리게 되면은 손가락에 관절염이 옵니다. 손가락이 시큰시큰 아파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은 애당초 이런 그 불편함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많이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 글자라도 더 덜 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소개하는 방법이 이제 하나 있는데, 구조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때 아주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세 줄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뭐가 눈에 거슬립니까? 스트럭트 치는 게 참 눈에 거슬리죠. 그죠? 기본적으로 C 신텍스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글자를 조금이라도 덜 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거는 타입 DEF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 정의형을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 스트럭트 포인트가 논리적으로 하는 의미가 뭐냐? 논리적으로 스트럭트 포인트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타입을 명시하는 겁니다. 변수 A의 타입을 명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구조체라고 매번 스트럭트가 쓸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프로그래밍 하기를 원하냐면은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포인트 A. 예를 들어서 인티저 A 하듯이 포인트 A 하는 게 좋지, 뭐하러 굳이 스트럭트 포인트 B, 포인트 스트럭트 포인트 C 이렇게 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 이름을 대문자로 시작하는 식으로 타입 이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좀 편하게 쓰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자, 이거 대신에 여기도 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인트 하면은 훨씬 더 프로그램 깔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뭐 스트럭트라고 하는 글자가 있을 때나 지금이나 뭐 의미상으로도 큰 뭐 혼동의 여지도 없어요. 그죠?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컴파일하면 당연히 컴파일이 안 됩니다. 당연히 컴파일이 안 됩니다. 왜 컴파일이 안 되느냐? 포인트라고 하는 게 없는데 갑자기 뚱딴지가 집에는 포인트냐라고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온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뭘 사용을 하느냐? 타입 DEF문을 이용을 합니다. 자, 타입 DEF문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면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타입 DEF는 이 앞에다가 타입 DEF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느냐? 포인트라고 쓰는 겁니다. 내가 전에 타입 DEF문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적 있었죠, 그죠? 타입 DEF 인티저 머니 이런 문장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장 소개할 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이 컴파일러가 이 문장을 인식을 해서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 밑에서 나오는 money라고 하는 글자, 이거는 다 뭐로 바꿔준다 그랬어요? 인티저로 바꿔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입 DEF의 한 문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타입 DEF라고 하는 글자, 그 다음에 내가 프로그램에서 쓰기를 원하는 타입 이름,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내부적으로 C 랭귀지가 알아듣는 타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응용을 해가지고 요거 타입 DEF라고 하는 글자, 그 다음에 이 포인트라고 하는 이 타입이 요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티저가 여기 가운데 있듯이 여기서 여기까지를 갖다가 포인트라고, 대문자로 시작하는 포인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게 되면은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대문자 포인트로 이렇게 타입을 정해줘.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컴파일 되고 실행이 됩니다. 컴파일로 실행이 되면서 이걸 프로그래머들이 훨씬 선호한다 하는 겁니다. 글자를 덜 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걸 정할 때는 이렇게 type def하고 그냥 한 줄 띄지 않고 이렇게 바로 적어요. type def struct. 그 다음에 여기 괄호 닫고 이렇게 바로 포인트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게 되면 type def를 여기서 여기까지의 구조체를 포인트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다가 또 뭐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너 굳이 길게 안 쓰고 이렇게 포인트라고 적어도 된다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적은다 하는 겁니다. 훨씬 보기가 좋다 하는 거죠. 그죠? 도구. 그 다음에 또 밑에도 여기 하나 있죠. 그죠? 여기도 포인트 이렇게 적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는 걸 보통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죠. 자, 그럼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싫다는 겁니다. 뭐가 싫으냐? 이렇게 치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것도 싫어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쓰냐면은 포인트 ptr 이렇게 적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인트 별표를 안 적고 포인트 ptr 해가지고 이런 타입 이름을 적어서 요게 포인트를 가리키는 포인트다 라고 하는 거로 대신 쓰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뭐라고 지느냐면은 콤마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건 뭐냐면은 요 글자가 없다라고 치고 요 글자가 없다고 치고 이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까지 사실 한 칸 띄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뭐 대충 관습상 이렇게 붙여서 씁니다. 클래스 구조체를 가리키는 요 별표까지 포함을 해서 포인터 ptr이라고 하는 타입 이름으로 쓰겠다 하는 겁니다. 요거 C 라이브러리라든지 고급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쓰는 테크닉이니까 여러분들 뭐 이해를 해서 쓰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쓸 여지도 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보통 이런 정도로만 해도 프로그래밍 하는데 훨씬 뭐랄까 능률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체랑 관련해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다이내믹 얼로케이션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겠어요. 지금 이 구조체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하면은 이 구조체를 위한 기억 장소 A, B, C가 어디에 만들어졌습니까? 메인 프로그램의 스택 프레임에 만들어졌었죠. 그죠?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이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인데 실제 고급 프로그래머들은 구조체를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을 하지 않고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을 합니다. 시병역에서 할당하는 게 더 생활화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갖다가 내가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그 프로그램이 우리 수업 자료에 있는 41번째 프로그램입니다. 41번째 프로그램 요게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을 이용해서 자, 아까 타입 df 설명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mallocate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래밍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하는 겁니다. 요 다이내믹 얼로케이션 할 때는 mallocate.h를 갖다가 반드시 인클루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 very different from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요거는 타입 def 문행에서 포인트라고 하는 타입을 정의한 게 아니라 요거는 요런 구조체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 변수 이름을 포인트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선언문입니다. 비실행문이에요. 그래서 컴파일러한테 이런 모양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변수를 하나 만들어라는 겁니다. 변수 이름이 포인트인 변수를 만들어라는 거죠. 이거는 타입 이름을 만들어라는 거고 이건 변수 이름을 만들어라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다 마치 이렇게 x, y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이런 형태의 포인트 x, y 혹은 예를 들어서 뭐 p, q
이런 거 변수, 구조체 변수 P랑 Q를 만들어 할 때 쓰는 거지. 요 위에 있는 거랑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전혀 다르니까 그거 확실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find center position 함수는 똑같고 print 포인트도 똑같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행위를 뭐라 그런다고요? 다이내믹 로케이션을 하는 경우다. 구조체를 다이내믹 로케이션 하는 경우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 mallocate 내가 설명한 적 있죠, 그죠? size of point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구조체의 크기를 함수가 돌려줍니다. 구조체의 크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구조체 크기가 인티저 두 개가 있으니까 아마 8바이트겠네요. 그래서 8이라고 하는 값이 아마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기억 장소 10영역에서 8바이트를 할당한 다음에 그거의 시작 위치를 돌려줘 가지고 PA가 이렇게 가리키게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상황 내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인 프로그램 실행이 되면은 메인 프로그램 실행될 때 변수 3개가 할당이 됩니다. 그 변수는 PA, PB, PC라고 하는 변수예요. 그런데 이 변수들은 다 별표가 있으니까 포인터들이다 하는 거죠. 구조체 포인트를 가리키기 위한 포인터 변수들 3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랑 달리 아까는 포인트 구조체가 생겼는데 이제는 포인터들만 이렇게 하나, 둘, 3개 생긴다 하는 겁니다. 포인터들만 이렇게 하나, 둘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emallocate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emallocate를 하면서 이렇게 8바이트씩 이렇게 할당이 돼서 구조체를 저장할 수 있는 기억 공간이 이렇게 할당이 되고 그 기억 장소의 위치를 갖다가 PA가 이렇게 가리키게 되고 또 PB가 이렇게 가리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PC가 이렇게 가리키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랑 행동 양식이 틀린다는 거죠. 그죠? 메인 함수 들어왔을 때는 포인터 변수만 3개 생기고 그 다음에 구조체의 본체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작업을 하기로 어떻게 하냐면은 PA가 가리키는 곳에 X에다가 10을 넣어라 이렇게 했으니까 PA가 가리키는 곳에 X 여기겠죠. 그죠? 여기에 이렇게 10이 들어가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10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PA가 가리키는 곳에 Y에다 또 10을 넣어라. 그러니까 여기에다 또 이제 10이 들어갈 테다. 10이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도 1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PB가 가리키는 곳, 여기죠. PB가 가리키는 곳에 X에다가 20을 넣어라. 라고 하니까 여기 20이 들어가고, 여기 30이 이렇게 들어갈 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뭘 합니까? find center position 해가지고 함수 호출을 하는데 PA, PB, PC 자체가 다 포인터 값들이니까 그냥 이건 어드레스로 주면 큰일 납니다. 어드레스 주면 안 되고 그냥 이 기억 장소 PA, PB, PC에는 주소 값이 그냥 넘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있느냐 이제 함수 호출을 이렇게 하겠죠. 그죠? 함수 호출을 하면서 여기 formal parameter PQR 포인터 변수가 또 생길 겁니다. 이거 그림으로 또 좀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find center position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은 지금 그림처럼 스택 프레임이 이렇게 하나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액츄얼 파라미터 어떤 순서대로 넘겼습니까? PC, PA, PB 이런 순서대로 넘겼죠. 그죠? 이렇게 넘겼으니까 PC의 값, 요 PC의 값이 여기 P로 옮겨진다는 거죠. 그죠? P로 옮겨져 가지고 요 값이 여기로 옮겨져 가지고 얘가 여기를 얘가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게 될 거다 하는 거죠. 그죠? 가리키게 되고 그 다음에 PA 값이 Q에 옮겨지게 되니까 얘가 또 어디를 가리키겠습니까? 얘가 얘를 이렇게 가리키게 될 겁니다. 가리키게 되고 PB 값이 R로 옮겨져 가지고 얘가 이렇게 가리키게 될 거다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리키게 된 상태에서 이제 함수가 실행이 될 겁니다. 함수가 실행이 되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Q가 가리키는 곳에 X에다가 R이 가리키는 곳에 X를 더해라. Q가 가리키는 곳에 X에 10 있고 R이 가리키는 곳에 X에 20 있습니다. 그죠?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나머지를
P가 가리키는 곳에 X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P가 가리키는 곳에 X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한번 더 15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될 겁니다. 이게 15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또 똑같은 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이 10 더하기 30 나누기 해가지고 20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될 거다 하는 거죠.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그죠? 저장이 되고 나서 함수가 끝납니다. 자, 함수가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함수가 끝나면은 이 스택 프레임이 없어지겠죠, 그죠? 스택 프레임 없어질 겁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find center position 함수가 끝나게 되면은 여기 있었던 스택 프레임이 없어지고 거기 있던 PQR 변수들도 다 없어지면서 메인 함수로 돌아갔을 때 이런 상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메인 함수에서 그 find center position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는 여기 10, 20, 20, 30만 있었는데 함수를 호출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5, 20이 결과값이 나왔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출력을 해라. BC를 출력을 해라 라고 하면은 이게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이내믹 얼로케이션 할 때 주의사항 뭐라 그랬어요? 이 상황에서는 메인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함수가 다 끝나면은 메인 프로그램이 사라지니까 메인 프로그램을 위한 이 스택 프레임이 없어질 거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돼요? 여기 내가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에서 할당받은 이 기억 장소가 쓰레기로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억 장소를 우리가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비지다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그죠? 이 가비지는 나도 이제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프로그램도 사용을 못하는 그런 형태의 기억 장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비지를 갖다가 없애주고 메인 프로그램이 사라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비지를 없애줄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함수가 free라고 하는 함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 종료하기 전에 PA free 시키고 PB, PC free 시키면은 PA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기억 장소, 아까 구조체죠. PB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기억 장소, 이것들을 다 운영체제한테 돌려주고 이제 작업을 끝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프로그래밍 하면서 자주 응용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구조체랑 배열을 섞어서 쓰는 거예요. 여기 봅시다. 나 이런 걸 정했는데 이거 뭡니까? 배열입니까? 구조체입니까?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냐면 구조체의 배열이다 라고 합니다. 구조체의 배열. 그러니까 포인트라고 하는 구조체가 3개가 연달아 있다 하는 거죠. 이거 마치 우리 아파트 같은 거로 비유를 하면 돼요. 아파트에 보면은 015,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있는데 그 각각의 그 호는 뭡니까? 각각의 집은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그걸 구조체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구조체가 여러 개가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보통 프로그래밍 할 때 구조체 배열 이렇게 정해놓고 자, 첫 번째 배열 엘리먼트에 있는 구조체 액세스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10, 10 집어넣고 이렇게 10, 20 집어넣고 20, 30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구조체이기 때문에 그 구조체의 이제 주소 PT 첫 번째, 두 번째 주소, 세 번째 주소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더한 거 세 번째가 가도록 이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1, 2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실행시키게 되면은 하는 일은 이제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되는데 변수, 그냥 포인터 변수 x, y, z 혹은 a, b, c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포인터 구조체의 배열로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일처리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한 그림,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프로그래밍 할 때 내가 짜야 되는 어떤 그 메모리 상황을 갖다 머릿속으로 싹 그림을 그려줘야지 돼요. 머릿속으로. 내가 지금부터 이 포인터 어레이를 내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줄 텐데 이 포인터 어레이 그려진 그림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래요. 이제 내가 그려주기 전에 여러분들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보통 이렇게 프로그래밍 할 때 머릿속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메모리 상황을 할 때 그림을 그립니다. 보통 그런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자료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2학년 2학기 때 자료구조 수업 배우면서 이런 그림들 무진장 많이 그리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자, 지금부터 요
요 뭡니까 구조체의 어레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거 내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조체의 어레이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포인트라고 하는 구조체가 여기 한 덩어리, 또 여기 한 덩어리, 또 여기 한 덩어리 이렇게 세 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서 그게 배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덩어리의 이름은 P0, 그 다음에 이 덩어리의 이름은 P1, P2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P0.x에다가 넣어라, 10을 넣어라. 어디다 넣어야 되겠습니까? 여기가 P0라고 하는 덩어리고 거기에 있는 x니까 이 자리에 10이 들어가게 될 거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P0에다 y를 넣어라. 그럼 여기다 들어갈 테고. 그래서 전혀 길을 잃을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몇 호에 있는 안방, 뭐 100호에 있는 안방, 101호에 있는 안방, 102호에 있는 안방, 여기 XXX가 다 안방이지만은 다른 호에 있는 안방이기 때문에 충분히 구별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체의 배열을 많이 쓴다. 요 점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진짜 많이 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학생 성적을 처리한다 그러면은 학생을 표현하기 위한 스튜던트 구조체를 만들어야 되고 학생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아닙니까? 여러 명을 갖다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학생들의 배열을 만들어준다 하는 거죠. 뭐 자동차의 배열, 예를 들어서 어떤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를 할 때 자동차의 배열 굉장히 많이 쓴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뭡니까? 구조체의 배열조차도 어떻게 하는 일이 있느냐? 구조체의 배열조차도 다이내믹 로케이션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는 경우는 구조체의 배열이 오토매틱 로케이션 된 경우고 다이내믹 로케이션 하는 경우에 프로그래밍을 내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프로그램은 조금 전 프로그램을 갖다가 하는 일은 똑같은데 메모리 할당을 할 때 오토매틱 로케이션을 안 하고 다이내믹 로케이션 한 케이스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아까 조금 전에 짰던 프로그램은 여기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짰던 프로그램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여기서 여기까지 코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드는 지금 짠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짠 거랑 PT0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짠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거랑 똑같은데 단지 다른 점이 뭐냐? 여기서는 이렇게 오토매틱 로케이션 이렇게 했고 여기서는 다이내믹 로케이션 했다는 겁니다. 자, 다이내믹 로케이션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포인터 변수를 하나 할당을 합니다. 포인터 변수 PT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 할당을 하는데 이 PT는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로 할당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메모리 올로케이션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메모리 올로케이션 했느냐? 사이즈 오브 포인트 하면은 이게 8바이트다 그랬죠. 8바이트짜리를 3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3 곱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 구조체 크기의 3배를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38이 24바이트가 할당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38이 24바이트가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얘 포인터가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PT0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PT0는 PT가 가리키는 거에 가서 첫 번째 있는 칸에 포인트 구조체를 얘기를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의 사용용법, C랭귀지에서 포인터의 사용용법 두 번째가 뭐였었습니까? 배열과 배열 인덱스와 혼용하기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포인터로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인덱스처럼 이용을 해가지고 PT0, PT1, PT2 이런 식으로 얘가 가리키는 것으로부터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그렇게 액세스를 하면서 일 처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볼 텐데 여러분 내가 그림 그리기 전에 여러분 머릿속으로 똑같이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기 바랍니다. 어떤 그림이 될 건가? 자, 지금 프로그램 경우입니다. 지금 프로그램 경우에는 메인 프로그램을 이렇게 들어가면은 PT라고 하는 이름의 포인트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 하나만 딸랑 생깁니다. 이거 포인터 변수입니다. 아직 주소가 설정이 안 됐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mallocate size 3 곱하기 size of point를 해라 라고 하면은
이런 덩어리가 12영역에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 덩어리는 기본적으로 이 빨간 덩어리 입장에서는 변수명이 없죠. 그죠? 12영역에는 변수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덩어리의 위치를 누가 가리킨다는 겁니까? 이 pt 포인터 값이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pt 포인터가 얘를 이렇게 가리키게 되고 이렇게 가리키고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컴파일러가 얘를 해석하기를 얘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이 구조체, 그 구조체, 이 포인터 이름을 이용해서 인덱스처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덩어리의 이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덩어리 이름이 pt 제로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얘가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pt1처럼 해석되고 그 다음에 얘는 pt2처럼 해석된다 하는 거죠. pt2처럼 해석된다. 만약에 또 다른 포인터가 이 배열을 가리키고 있으면 뭐 q라고 하는 게 여기를 가리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q0, q1, q2로 해석한다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내가 이게 포인터를 갖다가 배열과 혼용하는 그런 제도를 설명할 때 많이 설명을 했었죠. 그죠? 이런 모양이 된다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여기에 구조체의 어뢰에 생긴 거랑 좀 다른 모양인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정도가 여러분들이 구조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그런 정도의 어떤 범위입니다. 요거 꼭 이해를 하고 요거를 응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C랭귀지 책에 구조체랑 관련되는 어떤 과제라든지 문제풀이를 갖다가 좀 많이 해보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구조체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